특별한 농부들이 있다고 해서 강원도 인제를 찾았습니다. 브로콜리 수확을 앞두고 바쁜 선재 씨. 오래전부터 고집하고 있는 농사법이 있답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경작지가 상당히 많이 망가져가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내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친환경 농업을 선택을 했어요. 안전한 농산물의 진심인 선재 씨. 그가 말한 친환경 농사법은 뭘까요? 밭에다가 전부 다 일항에다가 비닐 멀칭을 깔았습니다. 지금 이게 다 비닐이 있는 겁니다. 밭고랑을 비닐로 덮어 토양의 유출을 막습니다. 이와 비슷한 농사법은 또 있다는데요. 여기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로와 옆에 수로 뚝 위에 잡초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풀을 같이 옆에서 살려주면서 그 빗물이나 여기서 토양이 유실되는 거를 막아주고. 잘 살펴보니 모두 토양의 유실을 막는 농사법이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토양의 유실을 막는 이유가 뭐죠? 작물이 크려면은 우선 뭐 햇볕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공기도 있어야 되고 맑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작물에 상당히 중요한 게 물이에요. 농사 때 사용하는 하천물은 비가 오면 밭에 있는 토양이 흘러가면서 흙탕물로 변합니다. 즉, 화학적 비료 성분이 빗물에 씻겨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환경오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깨끗한 하천이 더러워지는 건 모두 비점오염 때문입니다. 비점오염이란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어디라고 특정 지어질 수 없는 공간에서 비가 내리면 빗물과 함께 하천이나 강으로 유입되는 이러한 다양한 오염물들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4대 강이라고 하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하는데 이 4대 강으로 연간 들어오는 오염물질 중에서 이 비점오염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60% 정도는 농업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은 유기물 또는 질소인과 같은 영양물질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물질들이 주로 농업지역에서 배출되고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와 같은 이러한 이 농약 성분들은 이 하천으로 배출이 되었을 때 우리 생태계의 독성을 유발시켜서 생태계 교란을 시키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태계 교란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게까지 나중에 먹이사슬을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되겠죠. 비점오염을 막기 위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또 다른 농부, 김재노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거요. 옥수수를 다 수확하고 나면 바로 베어서 이걸 넣는 거예요. 흙이 나가는 걸 잡아주죠. 비가 와서 빗물에 흙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걸 이게 있으니까 물이 빨리 못 나가니까 흙이 막 쏠려 나가질 않죠. 비닐 대신 옥수수대를 재사용하고 옥수수대가 없으면 이걸 활용한다는 거예요. 강모래, 물모래라고 하죠. 강에서 퍼온 겁니다. 물이 나가는 거를 천천히 나가면 흙이 남죠. 물이 서 있으면 침전이 되는 거죠, 흙이. 그러니까 흙탕물이 아닌 진짜 뿌연물, 그래도 많이 정제된 물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만 해줘도 흙탕물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직 비점오염에 대한 전국의 국민의 인식도는 20% 수준도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 3년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인식 교육과 홍보 활동들 그리고 대상 농경지에서 비점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농촌 비점오염 예방법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료는 과하지 않게 적정 수준까지만 사용하고요. 농업용 폐비닐, 비료 포대 등을 무단 투기하거나 소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식들, 후손들이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이 비점오염, 흙탕물 이거를 최대한으로 저감되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맑은 물, 좋은 그 물을 먹으면 작물도 더 건강하게 크겠죠. 환경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비점오염 줄이는 농사법으로 우리 함께 환경을 지켜나가는 건 어떨까요?